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고양이 주인공인 푸스. 네, 푸스라는 주인공 고양이가 있고 그 슈렉2에서 등장하는 이렇게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크게 뜨면서 올려다보는 그 필살기잖아. 네, 진짜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양이인데 진짜 이렇게 쳐다보면 모두 녹아내리죠. 그렇죠. 엄청 진짜. 유명하죠, 이 네. 장면. 상대방을 완전 무장해제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쵸. 이거 굉장히 잘 활용하잖아요. 이 표정 이용해가지고 방심했을 때 공격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 표정을 보면 사람들이 뭐 거의 체면 걸리는 것처럼 그 고양이가 약간 홀려요. 홀려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필살기죠, 정말 말 그대로. 맞아요. 네, 그런 주인공인데 또 반전 매력이 있어요. 실제로는 검객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귀여운데 검객이라니. 근데 되게 높은 굽의 장화를 쓰고 그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멋있잖아요. 네, 되게 또 멋있어. 실제로 보면 귀여운데도 귀여운 모습 뒤에 그런 날쌘 검객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 섹시. 목소리 되게 멋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목소리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귀여운 외모라고 생각해서. 너무 귀여운데 목소리가 너무 조금 남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별로 안 어울린다 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성우가 스페인 출신의 배우인 안토니오 반데라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배우가 원래 조로 역할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 알잖아요. 칼로 이 Z 모양으로 이렇게 착착착 하는 그 서양 검객인데 푸스가 그 배우의 그 기믹을 가져온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푸스는 P 모양으로 칼자국을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내요. 네, 맞아. 이 분의 목소리 굉장히 끈적하고 좀 느끼하고 약간 그런 면이 섹시하니까 네. 이 캐릭터도 실제로 정말 그 배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맞아. 그런 섹시함을 엄청 바람둥이 같은 느낌으로 계속 어필하는 게 있죠. 진짜 매력이 끝이 없어요. 하수분이야. 볼수록 빠져들겠대. 귀여운 매력도 많은데 이렇게 여자들한테 작업 거는 그렇지. 네, 그런 모습도 잘 소화하고 네, 매력 부자예요. 역시 반전 같은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야 네.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 갑자기 푸스 보면서. 갑자기 생각에 빠져. 맞아요. 반전 매력이 주는 그 힘이 있어요. 나에게 반전은 무엇인가라고 갑자기 생각에 빠졌어. 그러면은 또 다른 이야기 나눌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영화에서 얘기를 나눌 부분이 일단 푸스가 일단 그 슈렉에서 봤던 모습이랑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슈렉에서는 처음에는 자객으로 일단 등장을 하긴 하잖아요. 슈렉을 처치하기 위한 맞아. 그런 사주를 받으면서 등장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엔 슈렉과 같이 하면서 보조자, 친구 느낌으로 되죠. 그리고 캐릭터 성격이 3나 4로 갈수록 더 귀여움이 강조되고 친구 같은 느낌이 더 강조되죠. 왜냐면 처음 등장했을 때 인기가 엄청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네네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데 실제 여기 장하시는 고양이에서 푸스의 성격을 보면은 처음 그 자객의 모습대로 그리고 성격도 되게 능동적이고 동료들을 리드하고 그런 책임감 있는 강한 캐릭터 모습이 많이 어필되죠. 심지어 무법자 같은 것도 사연이 있던 거였어. 원래는 정의로운 캐릭터였던 거잖아. 이 영화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맞아요. 진짜 스피노프를 만들어서 주인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 리딩을 해야 되니까 진취적인 성격으로의 어떤 변화가 조금씩은 가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주인공이 생각이 돼야 들고 되고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스피노프도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조연이 주연화되면서 맞아요. 원래 갖고 있던 건 유지가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게 강해지게 되는 거지. 푸스의 바뀐 성격이 어땠어요? 본인은 마음에 들었나요? 네. 저는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트레이드 마크인 이렇게 애교 부리는 장면이 나오기는 한데 원래 워낙 좋아하는 장면이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시크하면서 도도하기도 하고 약간 날쌔고 그리고 진짜 멋있잖아요. 그쵸, 멋있게 나오지. 네, 멋있게 나와서 그것도 좋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고양이한테 좋았어요. 이렇게 바뀐 진취적인 모습도 저는.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푸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슈렉 때부터 이 푸스가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진격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풍차 돌리기 하면서 이렇게 흉흉흉흉흉 날아가는 네네네.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슈렉 2, 3, 4 가면서 계속 나오면서 트레이드마크 액션 같은 건데 네. 이번 영화에서도 나오더라고. 그치. 그리고 그 피자 이렇게 축축축 하고 하는 거 맞아. 보니까 그런 게 좀 더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말했던 대로 좀 성격이 좀 더 멋있게 나오게 묘사가 된 것 같아요. 연출이 잘. 네. 자, 그러면은 그 이름 푸스가 궁금한데 이게 무슨 뜻이죠 원래? 고양이를 부를 때 쓰는 단어라고 그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뭐 거의 야옹아 뭐 나비야. 그런 느낌으로 네. 쓰는 게 푸스니까. 그래서 영 제목이 푸스인 부츠잖아요. 네네. 장화시는 고양이도. 그래서 그 푸스를 갖고 푸스? 푸스. 네. 갖고 온 거죠. 그 다음 캐릭터가 여자 고양이가 등장해요. 이름이 키티. 음. 되게 이 고양이도 매력 만점이에요. 오, 엄청 네. 섹시해. 아, 이번에는 까미님이 이게 전반적으로 영화가 약간 이 뭐랄까 라틴스럽달까 남미스럽달까 네네. 약간 그런 에너지가 막 느껴지니까 섹시함을 일단 다 기본적으로 깔고 장착하고 있어요. 캐릭터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키티라는 고양이도 칼솜씨가 엄청 뛰어나고 손이 엄청 빨라요. 손이 엄청 빠른 약간 여전사 스타일? 맞아요. 되게 매력적인데 특이한 점은 고양이들은 이렇게 손톱 발톱 이렇게 핥히잖아요. 근데 키티는 손톱 발톱이 없어요. 그래서 별명 닉네임이 말랑손 키티. 귀여워. 손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말랑말랑한 젤리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귀엽고 그래서 이런 손을 이용해서 도둑질에 사실 특화가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 티도 안 나게 물건을 손에서 이렇게 슥슥 잘 빼온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처음 영화에서 언급됐을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 불길함이 빡 왔는데. 손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보고. 나중에 네. 키티가 이 맞아요. 푸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자기의 이런 지난 과거에 대해서. 근데 주인들이 이 키티가 커튼을 스크래치 내고 햄스터 괴롭혔다고 발톱을 없애버렸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 영화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끔찍한 얘기거든. 왜냐면 고양이 발톱 이런 없으면 제거 수술 같은 게 있대요. 아, 정말요? 왜냐면 고양이들 우린 키워봐서 알지만 진짜 여기저기 다 긁어놓잖아. 그 스크래쳐가 있어도 긁어놓으니까. 네.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 못 견디는 사람들은 그런 수술을 한다고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POG를 그치, 내 말이 그거지. 그래서 내가 엄청 그 얘기 듣고 분개했는데 그 케이스를 여기서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도 그런데 고양이 주인들은 끔찍해. 맞아. 고양이 주인들이 끔찍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네. 도대체 뭐 하자고 키우는 건지 그런. 그러게. 맞아, 마음이 아팠어 그 장면에서. 뭐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이제 가죽 소파 네, 긁어놓은 맞아요. 거 보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거지. 그러면은 안 키우는 게 맞다고 맞지, 생각해요. 저는. 나도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키티 얘기 들으면서 끔찍해 이랬어요. 하긴. 깜지는 사실 안 그러거든요. 스크래쳐만 긁어요. 정말 바른 고양이야. 착한 말 잘 듣는 고양이. 웬일이야? 진짜 스크래쳐만 긁는데 지금 집에 와서 발톱 자국이 바닥에 생기니까 매트를 깔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트를 긁는 거야 이제는. 긁을만 하잖아요. 폭신폭신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 매트를 엄청 긁어요. 그래서 매트를 갈아줘야 될 것 같아. 되게 안 긁는 편이었어요. 깜지는 그래도. 신기하죠? 정말 좋았겠다. 우리는 집에 벽지 다 뜯어지고 벽지 약간 몇 번? 근데 거의 안 하고. 우리는 진짜 처참해. 소파를 몇 번 바꿨는지 몰라. 3번 바꿨나? 깜지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물건이 안 남아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거의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한 고양이. 참한 고양이 진짜. 얌전한 고양이. 말만 들어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험프티 덤티라고 하는 애죠. 네. 신기한 캐릭터예요. 달걀이에요. 일단 생김이. 고양이랑 달걀이라니. 네, 고양이랑 달걀. 그래서 얼굴 달걀에 이제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 달려 있는 거죠. 네, 달려 있는 건데
똑똑한 캐릭터예요. 엄청 똑똑하죠. 네. 비행기도 만들어. 네, 창의적이고 약간 발명가 스타일. 음.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마법 콩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찾아 나서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얄미운 면도 있고 나중에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보면서 짠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험프티 덤프티가 뜬금없는 건 아닌 게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네. 뭔가 했더니 마더구스라고 하는 그 영미권 아이들이 즐기는 그런 전래동화, 네. 수수께끼 네. 그런 것들에 나온 인물이래요. 이 마더구스가 17세기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니 네. 되게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이걸 다 이 캐릭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약간 왜 갑자기 달걀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구스가 거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더구스라고 하는 게 영화에 보면 진짜 마더구스가 나오잖아요. 네네. 리터럴리. 네네. 그러니까 문자 네. 그대로 엄마 거위가 나오잖아. 엄마 거위가 나오는데 이게 마더구스라고 하는 전래동화 캐릭터가 거기에서 이제 연기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 험프티 덤프티 수수께끼가 있어요. 마더구스 안에. 이게 나무위키에 적혀있길래 갖고 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험프티 덤프티 담 위에 앉아 있었네. 험프티 덤프티 크게 추락했네. 모든 왕의 말로도 그리고 모든 왕의 신하로도 험프티 덤프티를 원래대로 되돌리지 못했다네. 그래서 이 험프티 덤프티가 뭐냐라는 걸 맞추는 거예요. 뭐예요? 원래 크게 추락했는데 원래대로 되돌리지 못했대. 모르겠어? 험프티 덤프티 어떻게 생겼어? 달걀. 달걀이 깨지면 못 돌리잖아. 그냥 그거. 그게 퀴즈야. 그게 퀴즈라고. 그래서 난 또 다른. 요즘 사람들은 이제 다 달걀인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마더구스를 다루는 그런 책 같은 거 보면 이 사파에 다 이제 달걀에 팔다리가 달린 인물로 묘사가 돼요. 그 전형적인 이미지를 갖고 와서 쓴 거죠. 이 캐릭터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도 나와요. 그 책에 보면 영화랑 책에 다 등장하는데 어쨌든 추락해서 깨진다라고 하는 요 수수께끼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미디어에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더구스에 나오는 험프티 덤프티 달걀 모양 애가 나오고 근데 아까 잭과콩나무 얘기를 하지만 그때 진짜 엄마 거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더구스 그러니까 말장난 같기도 하고 다 이게 연결되는 면이 있던 거죠. 그래서 외국 애들이 보면 다 한 번에 착 이해되는 건데 우리는 왜 갑자기 달걀이 나오지? 저는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찾아봤지. 저는 그냥 혼자 생각. 왜 달걀일까? 혼자 막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뭔데? 아니 왜냐면 영화 마지막에 그 험프티 덤프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인간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식도 아니야라는 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던 캐릭터였다 싶었고 그리고 떠올려 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왕따를 당하잖아요. 고아원에서. 맞아. 약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외로운 캐릭터인데 중간에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푸스를 만나죠. 그래서 아름답게 클 뻔했죠. 그러다가 이제 푸스가 약간 마을의 영웅이 되면서 갑자기 비교를 하게 되고 뭐 피해의식 아니면 질투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잘못된 내면이 형성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스는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어주니까 마지막에는 모두를 위한 스포일러인데 어쨌든 아름다운 선택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결국은 내면은 황금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 보면서 뭔가 이 달걀 캐릭터가 이렇게 활용이 됐네 그치. 이러면서 좋아했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네. 약간 이러면서 맞는 것 같아. 그런 해서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되어 그러니까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 같고 험프티 덤프티 귀엽지 않았어요? 나는 그 성에서 쫄쫄이 황금 쫄쫄이 입고서 그 다음에 맞아. 황금알 낳는 거위를 이제 훔치려고 하는 작전을 황금색 쫄쫄이 딱 입어야 이렇게 얼굴 딱 조이면서 후드티 얼굴 조이는 것처럼 귀여운데 맞아 그게 귀여워. 복선이 얻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거지. 맞네. 갑자기 복장을 갈아입고. 근데 내가 블로그 같은 데 이제 검색해보니까 이 달걀 귀신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영화 보는 동안 너무 집중을 못했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는 달걀 귀신 막 이런 거 있고 그렇구나. 하니까 하긴 처음에는 그랬다. 왜냐면 눈, 코, 입만 있고 막 이렇게 떠다니는
반질반질한데 이게 좀 막 무섭게 생겼어. 표정. 귀엽진 않으니까 사실. 말하는 게 약간 귀염귀염한 느낌. 그냥 그 장면 저는 그건 귀여웠는데 넘어지면 못 일어나서 혼자는 바둥바둥 바둥바둥 거려서 나 좀 일으켜 세워줘. 이거는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